또 대치동에서도 한 20년간 또 학생들의 그 입시를 책임을 지셨는데 네. 심정섭님이 보시기에 이런 명문 학군지는 다른 학군지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건지. 만약에 우리 코코대리님이 우리 대치동이나 목동에 애를 데려가요. 그러면 야 여기 봐라. 여기 전국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고 그다음 학원도 뭐 컨텐츠도 제일 좋은 곳이야. 그리고 거기 엄마가 무리를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집에서 이제 걸어서 학교도 갈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는 학학주 근접이라는 게 완벽하게 되는 곳이거든.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인프라 잘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공부하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어리버리 하지 마. 어? 주변 애들 봐봐. 지금 정류장에서 단어 외우고 있지. 너 똑바로 안 할 거야, 진짜?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쏟아부고 얼마나 지금 연끌을 하고 무리를 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런 비장한 분위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안에서 사실 일반고 갔으면 걔네들 다 서울대 갈 애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 안에 몰려 있으니까 더 힘든 거야. 그치, 전국의 탑들만 모아놨으니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다들 우리 아이가 그런 좀 학업 분위기 좋고 막 그런 인프라가 좋은 데 가면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비가 된 아이들은 잘할 수 있겠죠. 본인이 진짜 욕심이 있고. 그래서 항상 그 학군 이사의 적기가 언제냐 그런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FAQ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학군 문제에 네네. 관해서. 그래서 초등 5, 6학년 때까지는 최소한 뭐 가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적응을 해서 이제 문제집 푸는 공부를 6년을 달려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드리는 답은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준비되어 있을 때는 그 학군에 가서 지난번에 가이드라인 드렸죠. 그 학교 내신 문제를 풀어서 상위 20, 30%를 할 수 있다. 무조건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 이런 좀 막연한 좀 생각을 갖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고 공부머리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라고. 족보닷컴 같은 데서 내신 문제라든지 수능, 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걸 풀어가지고 이 정도 아이가 의지가 있고 또 공부 역량이 있으면 가서 견딜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고 사실은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긴장감을 갖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다 긴장감을 갖고 하게 되죠. 주변에서 계속 공부하니까 뭐 대치동에서는 꼴찌도 공부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면 대치동 뭐 저도 현장 강의를 그 외부 방과후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외부 강사로 해서 가봤거든요. 그러면은 한 중간 이하의 학생들은 거의 다 엎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치동도요? 네. 저는 진짜 대치동은 거의 모두가 다 살아있지 않아요.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한 번아웃이 되죠. 애들이 너무 막 하면.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나와야 내가 좀 뭔가 더 해보려고 의지가 생기죠. 나는 해도 안 된다.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자는 애들이 많거든요. 학원 가야 되고 또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들 좋은 점을 바라고 그렇죠. 명문학군지 그렇죠. 대치동으로 그렇죠. 상징되는 명문학군지에 가지만 명문학군지에 가면 우선 비교 경쟁, 그다음 긴장감,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저도 사실 이제 시골에 내려가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책을 같이 학군지도 편집하면서 막 계속 서울에서 이거 언제까지 해달라고 언제까지 하고 마감해서 막 주니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작품이 나와.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눌러랄라 하면서 오늘 한 두 줄 쓰고 이렇게 내일 또 2줄 써야 이러면 이게 안 되죠.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발전이라는 걸 위해서. 그만큼의 감수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역량이 되고 준비가 된 아이들은 그 정도의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입시적인 아웃풋이 나오는데 준비가 안 된 애들은 가서는 입시적인 아웃풋은 안 나오고 지금 과도한 긴장감, 불필요한 스트레스, 비교 경쟁의 어떤 자존감 떨어짐 이것만 대가로 거의 치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괜찮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학군지로의 이동을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거기서 또 현실적으로 걸리는 게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거기 뭐 거주비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이제 나갈 텐데 실제로 그 학군지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보통 월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네. 중고등 들어가면은 국영수만 한 과목 다녀도 일주일에 2-3번 가고 그래도 한 40만 원대 거의 되거든요. 그렇죠? 한 과목에 보통 한 3-40만 원 정도 사교육비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국영수만 다녀도 120인 거예요. 한 명이? 기본이. 근데 애가 공부를 잘하면 학원비를 더 낼까요? 덜 낼까요? 옛날에는 덜 낼 것 같았는데 지금은 더 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더 내죠, 당연히. 왜냐면 다른 수업까지 더 막 더 주말반, 들으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뭐 특목고 대비반, 그다음에 논술 뭐 계속 붙는 거죠, 뭐가. 그러면 이제 아까 국영수만 기본으로 해도 120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 중고등 학군지에서 중고등 웬만한 가정의 평균 사교육비는 거의 200 전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다 이제 대부분 사교육 만약에 학군지로 이동하는 가정에서는 그 정도는 감수하겠어 라고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서민 가정에서는 한 달에 근데 애가 둘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계속 쓰다가 입시적인 성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안 좋으면 이제 이른바 에듀푸어가 되는 거죠. 돈 쓰고 뭐 성과는 안 나오고 부모 노후도 대비가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지금 서초동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영어 어학원이라는 거를 다니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영어학원 또 다니네요? 근데 영어학원을 또 다녀요. 왜 그러냐면 영어 어학원에서는 보통 영어 어학원 다닌다는 친구가 영어 유치원을 다닌 친구들이에요.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에서 막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 스피킹, 라이팅 뭐 이런 거 했던 거 아깝잖아요. 감을 유지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가면 어학원이라는 걸 다니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아이러니가 중고등학교 가면 문법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수능에는 독해 중심인데 근데 문법을 못하면 내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초등 고학년 때부터 또 한국식 영어학원이라는 걸 또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4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수학학원 다니는데 40만 원, 논술이 한 달에 16만 원, 생활체육 아니면 요즘 줄넘기 학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줄넘기 학원이 또 있어요? 있어요. 어머. 지금 다른 비양근지에서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쇼킹하실 텐데 그런 태권도 뭐 이 정도는 아는데. 네. 학교에서 수행평가 있잖아요. 체육 수행평가 같은 걸 대비를 해주고 그러는 학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체육 관련된 학원이 16만 원이래요. 아니, 9만 원이래요. 9만 원. 예체능으로 39만 원을 쓴대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 요즘 초등 인터넷 강의 있는 거 아시죠? 뭐 들어보셨나요? 홈런이라든지 밀크티라든지 알아요. 뭐 엘리하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 강의도 보고요. 근데 전화 영어 이것도 영어가 또 들어갔잖아요. 영어? 그러니까 아까 네이티브랑 그 감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영어를 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 영어에서 6만 5천 원이고 그다음에 도서 렌털 아니면 이거 또 영어 도서관 같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6만 5천 원. 그래서 이 가정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 달 총 사교육비가 209만 원이죠. 지금 한 명이잖아요. 한 명입니다, 아이. 그럼 이거는, 이게 좀 강남권이 이 정도를 지금 쓰고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이제 한번 보면 지금 평촌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지금 남학생인데, 영어는 지금 한 달에 50만 원, 주 3회 가고 9시간이래요. 수학은 이제 한 달에 30만 원, 태권도 한 달에 15만 원, 수영,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 미술 해서 15만 원. 총이 한 125만 원 정도. 영어에 투입하는 게 좀 다르네요. 대치동 쪽은 영어 하나에만 해도 벌써 한 거의 100만 원 돈을 쓰는 상황인데. 만약에 평촌에서도 이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라면은 영어 감을 유지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어학원 비회가 또 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학군지에서 뭐 서울권, 대치동 목동권은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아니면 평촌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평촌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 학원이잖아요. 신도시에서도 거의 한 150 전후 거의 이렇게 쓰는 게 현황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고 유치원은 잠실권에서 지금 다니는 지금 학생이거든요. 송파 잠실. 네, 송파에서.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 다니니까 비용이 안 들잖아요. 학교에서 그쵸, 지원도 되고. 지원다고 그러니까. 근데 특성화 수업이 있으니 그 32,000원, 영어 교습소 공부방 같은 걸 보내는 거죠. 공부방을 보내는데 한 달에 20만 원, 미술 주일에 가는데 18만 원, 가배 같은 거 뭐 수학 그 창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하는 게 9만 원. 그다음에 한글 수학 학습지 하는데 월 12만 원. 발레 보내는데 그다음에 3만 원. 그래서 65만 원 정도예요. 이게 어린이집 비용은 안 드는 거잖아요. 지원이 되니까. 그럼 여기 아주 요건데 그럼 우선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 여기서 한 60만 원 더 부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100이 훌쩍 여기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영어 유치원 기본이 250에서 300선이거든요. 한 달에요? 강남권. 예.
그래서 사실은 초등보다 영어 유치원을 보게 되면 유치원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제 좋은 사례로 하나 가져온 거예요. 네. 그 중구청에 있는 적인데 지금 7살인데 공립 유치원 다니니까 무료. 그다음에 모든 뭐 교구 같은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특성화 같은 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발레를 주 2회 가는데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문화센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는 주 1회로 이제 공부방 같은 데를 보내는데 지인이어가지고 좀 DC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8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술을 주 1회 보내가지고 11만 원. 지금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있는 저런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관할구청에서 저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거 몰랐어요. 적극적으로 구청 알아보고 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사실은 사교육비도 줄여볼 수 있는데 막상 근데 이게 명문학군이라는 데 오면 안 되는 게 주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또 애가 친구가 없잖아요. 맞아요. 친구들 다 학원에 가고 또 태권도 학원 가고 뭐 아까 예체능 학원이라도 뭐 다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있으면 그 많은 시간을 집에서 뭐 하죠? 게임하고 뭐 TV 보고 유튜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교육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도 하나는 뭐냐면은 탈대치를 하거나 비명문학군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입시 쪽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리라면 그 경쟁하는 틈에 가서 나 혼자 중심을 잡겠다.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아예 그냥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현장에서 대치동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교육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사례가 좀 있나요? 나중에 뭐 나오는 뭐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입시적인 성과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다. 최근에도 아까 사교육비 경감 특강을 했는데 명문학원제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20, 30대 사회생활하는 가정들 가운데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부모님이 무리를 해서 나한테 학군제에 데려가서 무리해가지고 거주비용이라든지 사교육비 감당해서 지금 부모님 노후가 안 돼서 지금 내가 일해서 부모님 노후를 용돈을 벌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전에도 한번 자주 말씀드린 거죠. 지금 아이가 공부 쪽이 확실하다면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어요. 명문학원제를 가고 사교육비를 많이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면 어설프게 그냥 그렇게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게 그게 지금 부모님 노후가 준비가 안 되면 어차피 그 짐을 애들한테 지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아이들 또한 본인들의 그런 노후나 이런 것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경제가 더 침체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일자리가 더 없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애도 부담이 아닐까요? 그렇죠. 온 가족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이게 정말 이 사교육비 투자는 정말 수익률이 낮은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영어 유치원. 애가 앞으로 인지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데 뒷동산에 가서 등산 정도 하면 될 애를 에베레스트 올라갈 산의 장비를 그 고가의 브랜드 장비를 애들한테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육적인 목표가 뭐예요? 입시적으로 달린다고 해도 결국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혼자서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체력이라든지 그걸 길러야 되는데 장비가 필요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산소통이라든지 뭐 사서 올려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앞으로 얘가 에베레스트를 갈지 아니면 뒷동산에 가는 정도의 수준일지 알지도 모르는 애한테 왜 그 고가의 몇백만 원 되는 장비들을 다 장착을 해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달리게 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실제로 명문학군제에서 아이들이 명문대를 확실히 더 많이 가는 거는 사실인가요? 또 이 통계를 보면 이제 지금까지 맞아. 심 선생님 말대로 중심 잡아야지 했는데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 이제 눈이 또 돌아가실 겁니다. 많은 가정들이. 왜요? 엄청나. 왜 그러냐면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그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국의 한 탑 20위권 안에 드는 지금 고등학교입니다. 졸업생이 400명인데 서울 합격 건수예요. 중복 재수 포함해가지고 서울대를 39건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재수 포함이죠. 재수라든지 아니면 중복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서울대, 대구, 의대 된 애들도 있죠. 이번에도 지금 올해 지금 뉴스 나왔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수시 합격자의 3분의 1이 등록 포기. 의대로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 중복 말고 실질적으로 딱 그걸 통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이게 학교 서열화 시킨다고 공개를 안 하는데 저는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선택권을 주고 그러면 재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거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몇몇 이제 그 공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전 외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우리에게 재수는 몇 명이고 중복은 뭐고 이걸 깨끗하게 다 공개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학교들은 그냥 중복 재수해서 부풀리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만큼 재수생들의 합격률이 높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서울대나 의대는 거의 반 이상이 재수 삼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질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는 지금만 해도 그러면 뭐 402명 중에 서울대를 39건이나 갔어요. 건이거든요. 명이 아니라 이게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의학계열은 더 놀랍죠. 220건이에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그래서 의학에 220건. 의대만 151건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러면 목동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일반고 같은 경우 의대만 72건이에요. 일반고인데 여기는. 일반고. 자사고도 아니고. 연세대학교 93건, 고려대학교 63건, 그 의학계열하고 인서울 탑10 하면 382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가 뭐 재수 이거 빼가지고 현역이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생각하면 한 명수를 하면 57명. 그러면 402명 중에 지금 내신이 2등급까지가 11%니까 한 40등까지거든요. 그러면 뭐 이 학교는 사실은 그 전교 100등 안에만 들면 재수가 됐든 삼수가 됐든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입시 결과가 점점 좋아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계속 들어오니까. 이 학교 그 학부모님들의 반 이상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다음에 판검사에 대기업 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입결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목동에 있는 지금 아까 일반고 말씀드린 345명 중에 서울대 18건, 그다음에 의대 72건. 그럼 지금 이 학교들은 위에 보여주는 제 100위권이라고 보여드리는 학교들은 전국 100위권인 학교예요. 전국에 1,700개 학교가 있는데 전국 100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가서 내신 한 3, 4등급 정도 안에 들면 인서울 탑10이라고 하는 대학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근데 5, 6등급 그렇죠. 이하는 나머지 왜냐면 그 졸업생이 400명인데 네. 그중에 100등 정도는 좋은 데 의대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절반 이상 또 좋은 데 갈 수 있지만 네. 그 아래 등급들의 그렇죠. 아이들을 또 5, 6등급.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은 오히려 대치동에 오는 것들 비학군지 가서 성실하고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비학군지 가서 내신 1, 2등급 하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이런 대치동이나 목동에 와서 5, 6등급 이하로 밀렸을 때 재수 삼수해서 결국 정시로 가는 대학이나 비슷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명문학군을 오는 이유는 상위 그렇죠. 결과를 입결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저 화려한 그래서 중간은 하겠지 우리 애가 그렇죠. 이런 희망 내 아이가 설마 거죠. 저기 가서 뒤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하죠. 네. 근데 그건 현실이죠. 그 보통 이제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 성적의 정규분포 곡선을 해보면 다 몰려 있거든요. 이렇게 상위권에. 근데 저 학교 가면 중하위권도 굉장히 두터워요. 와서 공부를 안 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는 게 포기했든지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부딪혔든지 해가지고 중하위권을 밀리는 학생들이 많은 게 엄연한 현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명문학군지 같은 경우는 아이의 실력 대비 대학을 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가성비가 없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학원을 가서 내가 상위 10에서 20% 할 자신이 있느냐. 근데 왜 10에서 20%예요? 중간만 해도 그래도 원하는 학교 가잖아요. 10에서 20% 자신이 있다고 가도 한두 문제만 삐끗하면 5, 60% 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고. 여기서는 실수라는 건 용납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는 영어 내신, 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내신 문제 같은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수능은 거의 1등급 나오는 애들한테 영어 내신 그 상대평가 내신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본문을 통암기를 시킵니다. 수능 1등급 맞을 애들이 내신에서는 막 2, 3등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암기를 안 하고 그러면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잉사교육인 거죠. 과잉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 페이스에 맞게 자기가 부족한 과목이 있고 그러면 진짜 전 과목을 다 잘해. 그리고 그거 통암기 할 시간도 있어. 이러면 오라는 거죠. 와가지고 한번 경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학생들이라면 전략적으로 취약한 과목이 있다 그러면 자기 페이스에 맞는 데 가서 취약 과목을 더 공부할 수 있는 인강을 보든지 스스로 공부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현명한데 현실적으로는 남들 가니까 다 가는 이런 분위기가 강한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까 좋은 분위기는 너무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냉정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지금 같은 교육 상황이면 사실 더 몰려야 되거든요.
진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반만 온 거죠. 보면. 우리가 비행기 값이 쌀 때는 너도 나도 막 가잖아요. 해외로 다 나가는데. 근데 이게 비행기 값이 막 확 오르고 2배 오르면. 막 숙박비랑 확 오르면은 그때는 진짜 고민을 하고. 꼭 가셔야 될 분만 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명문 학군지를 이제 갈 수 없고,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생긴 부모님들이 또 계실 텐데, 우리한테 맞는 좀 더 학군지를 선택할 때, 그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히려 우리 집안 형편에 맞게 가성비가 좋은 학군을 충분히 찾으면 되거든요. 초등, 중학교 때까지 무난하고 또 중학교 때 더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최상위권 아이인데 우리 지역엔 갈 만한 고등학교 없다. 그러면 이제 특목자사고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초중까지 최대한 가성비가 있는 학군을 활용해보면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 남부에서는 영통이 그렇잖아요. 영통이 지금 초중 학군까지는 거의 다 뭐 이렇게 보면 갖춰져 있는 그런 뭐 중학교도 영덕중학교라든지 영일중학교라든지 계속 100위권 안에 드는 뭐 학교고 옆에 이제 그 광교가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영통이 좀 학군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초중까지는 무난하고 또 아파트 단지만 유해 시설도 없고 뭐 그런 지금 된데 30평대로 지금 전세가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거기 이제 20평형도 많거든요. 그러면 형편이 좀 힘들다거나 아이가 하나고 그러면 뭐 20평대 뭐 살으셔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 되면 그러면 3억대에서도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영통 같은 경우 지금 또 입주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더 조정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더 좋죠, 사실. 학군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저기도 있고. 일산이 또 경기 북부에서는 확실한 대안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초중 학군까지는 거의 뭐 완벽한데 지금 뭐 4, 5억대 30평대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데고요. 대전도 이제 둔산학군은 굉장히 조금 비쌀 수 있지만 둔산학군 옆에 있는 월평동 그쪽 라인은 안년동이랑 같이 그쪽 라인은 훨씬 더 좀 저렴한 역시 마찬가지로 3, 4억대 그런 30평대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데고 또 이제 우리 광주도 뭐 봉선동이나 수안지구 그렇게 좀 많이 가시고 그러지만 또 그 주변에 좀 외곽 지역에 좀 빠져서 뭐 학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로 뭐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요즘 많이 제가 언급해 드리는 지역이 의대나 이런 데는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40%를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는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을 다녀야 이제 그렇게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대로 이제 해볼 수 있는 학군들, 만약에 우리 아이는 의대 올인이다. 그러면 좀 유망한 지역이 전주라든지 익산, 이런 호남권이 지역인재 전형 TO가 학생 수 대비 제일 많거든요. 부울경이 인원수는 많은데 거기는 인구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수능 치는 학생 대비 지역인재 전형 뽑아주는 비율을 보면 호남이 제일 많아요. 천안이 이제 신불당은 조금 비싸지만 구불당은 그래도 구불당 라인으로 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들 선호하는 천안 분길고라든지 충남 삼성고라든지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부고 이게 전국 100위권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초중까지는 거기서 뭐 천안에서 무난히 보내다가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공주 한일고가 전국 100위권 학교고 의대를 그냥 뭐 1년에 수십 명을 보내는 그런 학교거든요. 이 학교에 충남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반을 그렇게 뽑아주는데 그 반 인원에서 거의 한 60, 70%를 천안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TO들을 잘 전국 경쟁이 되는 그런 것보다 충남 지역 인재만 따로 뽑아주는 고등학교, 선호하는 고등학교로 갈 천안북일도 마찬가지고 충남 삼성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보려면 뭐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어디를 갈까요? 블로그 중에 어느 블로그를 들어가면 그런 정보가 다 있을까요? 네, 우리 심정선님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좀 또 전국적으로 또 기록을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올려놓기 때문에 꼭 수도권만이 아니더라도 뭐 광주부터 광역시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지방 도시까지 다 올려놓으셔가지고 거기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학군제도 개정판에서 그런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언급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 무조건 그냥 그 대치동 목동으로 남들 다 가는 대로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큰 빅픽처를 그려보고 또 아이의 어떤 진로 적성이라든지 그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데서 우리 교육적인 니즈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네요. 이것도 우리가 또 재테크를 할 때 주변 이야기만 듣고 하지 않잖아요. 네. 별도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고 하는 것처럼 이 자녀 교육도 주변 엄마들 얘기만 듣고 흔들릴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심전성님 블로그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좀 사전 지식을 또 학부모들도 부모님들도 그걸 좀 미리미리 챙기고 계속해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같은 또래, 같은 반 엄마들하고의 커피숍 토크를 피해라. 그 얘기 많이 그 안에서는 비교 경쟁, 그래서 뭐 하나 시키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야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수직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보내본 엄마들하고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을 만나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